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월요일 MBN 뉴스 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다들 안녕하신지요. 6분의 패널도 나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면서 쓴 글을 오늘 정말 여러 번 읽고 또 읽다가 이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해야 되겠다 하고 지웠습니다. 누가 무엇이 글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고인의 죽음 앞에 삼가 명복을 빌어드리면서 이 시각 먼저 기자들의 현장 리포트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빈소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장명훈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인 오후 5시부터 정식 조문이 시작됐는데요. 정의당 관계자는 물론 정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이정미 의원 등 동료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노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투신한 노 의원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약 2시간 전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공개한 노 의원의 유서에 따르면 특검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유서에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대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라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제 탓이니 정의당은 계속 아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 본질적 목적에 맞지 않는 노회찬 표적 수사였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 의원의 장례는 정의당장으로 오늘 금요일까지 5일간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바로 정의당일 것입니다. 특히 노 의원이 당원들에게 보낸 유서 내용엔 당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요. 정의당은 댓글 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가 노 의원으로까지 확대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김수영 기자 전해주십시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일체의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사고 직후 잇따라 가진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요. 부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장례를 정의당장으로 치르기로 정했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5일장으로 진행됩니다. 노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를 위해 정치활동을 한 노회찬 의원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도 공식 논평에서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대 정신을 꿰뚫는 탁월한 정세 분석가이자 촌철살인의 대가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당내는 물론 미국 순방을 함께했던 여야 원내대표단도 전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방미 과정에서 특별한 기류가 감지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지 취재진의 잇따른 드루킹 질의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은 조금 전인 6시에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수사를 맡고 있던 특검 측도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입니다. 수사 책임자로서 허 특검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말을 했나요? 네, 허익범 특별검사는 외부 상황에 흔들림 없이 예정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측이 금전을 매개로 노 의원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오늘 다시 부르려고 했던 경공모 핵심 멤버인 도 변호사 소환을 급히 미뤘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애도 차원에서라도 조사 상황에 대해 전하는 건 어렵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드루킹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거나 가족 등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노 의원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애도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오전 11시 반 직접 특검 브리핑실을 찾아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선다면서 노 의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허 특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전해주시죠. 앞서 네. 특검팀은 경공모 핵심 멤버이자 노 의원의 경기고 동문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적인 돈을 건넸다고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이었습니다. 진보 정치의 큰 별, 노회찬 사망. 어리석은 선택,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그는 유서에 남겼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큰 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 정치권은 지금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서울 중구 A아파트 1층 현관 앞 오전 9시쯤 경비원이 최초 발견 후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계단에서 외투가 발견됐는데 외투 속에는 신분증과 정의당 명함 그리고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서에는 드루킹으로부터 금전은 받았으나 청탁과는 무관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런 세 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가슴 아픈 일이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했고 특검은 비보에 침통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 정치의 상징 형언 못할 정도의 충격이다. 자유한국당 충격적 비보 한국 정치의 비극. 바른미래당 진보 정치 큰별저 명복을 빈다. 민주평화당 청천벽력 진보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당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모가 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략의 사실관계는 경찰의 발표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금일 오후 3시 본청 223호에서 긴급회의를 열 예정에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억측과 무분별한 취재를 삼가해 줄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네, 이제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전 의원님부터. 네, 참으로 안타깝고 예.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선거에 나갔을 때 말하자면 이건 대가성이 없다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신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정치 자금이라든지 그것은 받았지만 그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어쨌든 그 도 변호사에 대한 어떤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보강 수사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언제쯤인가 나를 부르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고 더군다나 당에 지금 이제 정의당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에 비견할 정도의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그야말로 최근에 정의당이 앞으로 2020년 총선에서 야당 1당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어떤 담대함을 얘기하는 좀 어떤 도움닫기 되는 시도에 본인이 걸림돌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큰 부담이.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의당의 원내대표가 특검에 불려다니는 것 자체가 당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남에 있어서도 본인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실 때 어머님 그리고
이 계시는 그 집에서 돌아갔다는 건 더욱더 가슴이 아픈 중구 A 아파트라는 예. 곳이 어머님 그런 부분들이 가슴 아프게 하고 어쨌든 예. 자기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정의당 당원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십시오. 아니, 일단 뭐 저는 이분하고 같이 노동운동을 했었는데 예. 하여튼 뭐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여튼 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는 사실은 거의 뭐 줄다리기 같아요. 근데 한쪽에는 명분, 다른 쪽에는 돈. 특히 이제 이 진보 정치 하는 분들은 명분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의 이제 어떤 그 기본 가치가 인간의 어떤 성선설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노회찬 의원만 같아도 사실은 많이 출마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려움이 많았죠, 사실. 예, 출마하면서 또 떨어질 때 과연 이 돈을 과연 전부 다 어? 자기가 어떤 그 속한 정당 집단에서 다 됐을까? 그리고 자기가 속한 정당과 집단에서 어떤 지출해주는 돈 말고 예. 또 다른데 어디 또 쓸 데 없었을까? 저는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봐요. 이게 예. 실제 이 지역구 선거에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냥 비례대표로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루킹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급한 마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절차를 못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는 건데 예. 하여간 이 정치는 이 명분과 돈 둘 사이를 잘 이렇게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게 없으면요 금방 떨어져요. 사실은 저기 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 네.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 특히 진보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 개인으로 봐서는 어렵죠. 예. 가장 노릇하기도 힘들고 사실. 이분이, 그렇잖아요. 예. 무슨 저 따로 돈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보 정치에서도 이분이 상당히 중심이기 때문에 예. 어디 모이면 이분이 다 밥값 내야 될 거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얼굴 노릇은 해야 되고. 그럼요. 어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선거에 일정하게 맞아요. 기탁금 뭐 이런 거 다 네, 내는데 네. 아마 본인이 개인 돈으로 다 냈을 거고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자, 현실적인 얘기를, 어려움 이런 게 있었을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노예 변호사님 의견도. 예. 사실 그 노회찬 대표는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첼로를 사실은 그 시절에 배웠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 그러니까 당시 첼로를 배울 그렇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건. 예. 엄청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좋았던 분인데 예. 고려대학교 다니던 도중에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을 보고 네. 본인이 80년도에 용접공 자격을 따서 면허를 따서 용접공으로 의장 취업을 사실 취업하잖아요. 했죠. 그때. 예. 예.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시고 예. 그 이후에도 우여곡절 진짜 많이 겪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엑스파일 네. 안기부 엑스파일이죠. 사실은 삼성 떡검 검사 명단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 또 선고 받으셨고 자격정지 1년 받으셨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의원직을 그래서 그때 그만두게 됐죠.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비례대표로 한번 되고 2012년도에 됐는데 2013년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만뒀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다시 해서 이제 되셨죠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구두굽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많이 다니시고 검소하시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마 본인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내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네. 자책감이 이번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것 같고 아까 좀 뭐 나오지만 사실 회계 처리만 제대로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이 드루킹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양문석 박사님. 예, 뭐 군사 정권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그 꿈을 꾸었었고요. 그 노동운동 척박한 노동 현장에서 직접 투신해서 그 노동 현장의 문제점들을 그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진보 정치를 통해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다. 예. 그래서 진보 정치에 큰 별이 떨어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같이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탄핵 때 통영까지 내려와서 예. 그 추운 겨울에 저희들하고 함께 어깨를 걸고 탄핵 그 투쟁을 했던 그러한 기획들이 너무너무 생생한데 예. 오늘 통영에서 서울 올라오는 길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상한 속보가 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중간에 차를 세웠는데요. 예. 진보 정치에 큰 별이 졌다라는 부분 또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진보 정치인들의 그 도덕적 결벽증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억, 수천, 수조를 먹어도 예. 뻔뻔하게 한국 사회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예. 저 작은 행태에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수에 쓰고 예.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땅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예.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유서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나는 저러한 책임감을 가졌던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냈다는 측면에서 가슴 아픕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진보 정치인의 고뇌를 저는 이번 사건으로 좀 읽을 수 있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님을 참 존경했고 제가 그 방송을 하거나 하면서도 내가 정말 방송을 해도 저 정도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지표가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변인을 할 때에 노 의원님을 그 변협에 모셔가지고 한번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삼성 X파일, 삼성 떡건 파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때 제가 그 모심 과정에서 한 책 몇 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는 책도 있었는데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그리고 만인에게가 아니고 예, 만인에게 만명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고 이 노동자의 삶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은 정말 만 명에게만 평등한 불평등한 사회라고 했던 그 외침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 그 변협에서 모셨을 때 같은 경우에도 삼성 X파일을 하면서 떡검 삼성 장학생들을 굉장히 비판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참 생생하게 그 기억을 하는데 1차적으로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코앞에 닥친 그 특검으로서의 조사를 받는 압박감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삼성 장학생을 공격했던 공격자에서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받은 데 대한 어떤 극단적인 자괴감,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자괴감 이런 부분이 본질적인 이와 같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진보 정치인의 고뇌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의 구조 정말 이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관덕 전 부장님. 예. 노회찬 의원이 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역시 유서를 보게 되는데 그 유서에 보면 그 정의당 대표와 당원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리고 죄송하다 이런 걸 이제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런 거 하는 거로 봐서 본인의 이번 일이 일종의 도덕성과 이러한 그 일종의 명분을 가장 중시하는 정의당에 굉장히 악재가 될 거를 상당히 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이런 극단적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그 사진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 가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갔는데 거기서 협치 점프라고 할 때 보면 노회찬 원내대표도 보면 점프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같이 했죠. 예, 그때도 제가 그 사진을 이 원내대표들의 표정이 어떤가 하는 걸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엊그제인데 그게 표정에 보면
점프를 하면서도 보면 여러의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선택을 오늘 했다는 걸 보면서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차마 믿기지 않는 이런 바로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어떻든 저는 이게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데 이런 극단적 선택들은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요. 노회찬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3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기고픈 이야기는 무엇이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